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 아시아 태평양 미얀마 소식입니다. 3월 27일 쿠데타로 집권한 흘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미얀마군의 날 기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에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민주파 저항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고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그룹, 그 지지 세력과는 절대 협상할 생각이 없으며 전멸시키겠다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습니다. 미얀마 군정은 임시정부를 자칭하는 국민통합정부, 의회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시민방위군을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민족에도 군정에 반대하는 민주파 테러 집단을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군과 무장세력 간 교전으로 인해 국내외로 피난을 떠날 민간인이 50만 명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는 러시아제와 중국제를 중심으로 중화기와 탱크, 장갑차, 군용기를 대량 선보이고 8천여 명의 병력까지 동원해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평화적인 항의 시위를 계속하는 국민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지 인권단체 자료로는 그간 희생자가 1,700명을 넘었고 구속자도 1만 3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 소식입니다. 3월 20일 현지 언론은 탈레반이 2개월 전 아프간 방송사들에게 외국 콘텐츠 방영 금지를 강요하며 준수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한 4개사 관계자를 체포 구금하는 등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움진리교 잔당 외로운 2030 세대 대상 포섭 확대했습니다. 3월 21일 도쿄신문은 지난 95년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를 자행했던 일본의 신흥 종교 집단 움진리교 계승단체들이 코로나19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포섭 활동을 강화 중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95년 3월 20일 움진리교의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로 13명이 사망, 6천여 명이 부상했었습니다. 일본 공안조사처는 움진리교 계승단체에 지난해 80여 명이 신규 가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잇따른 테러 범죄에 전국의 최고 수준 경계령이 발령됐습니다. 3월 29일 중부 텔아비브 인근의 초정통파 유대교도 집단 거주지인 브나이 브라크에서 무장 괴한의 총기 난사로 최소 5명이 사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브나이 브라크의 하시나임 거리를 활보하며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가장 먼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을 향해 발포했고 거리로 나와 오토바이를 탄 시민과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출신의 남성은 인근 자보틴스키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보안사범으로 6개월간 실형을 살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추종자들의 살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밤에는 북부 하데라에서 2명의 IS 추종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국경 경비대 소속 19살 남녀 경찰관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남부 베르샤바에서 IS 추종 전력이 있는 30대 아랍계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시민을 숨지게 했습니다. 잇따른 테러 범죄에 이스라엘 경찰은 전국의 최고 수준의 경계령을 내리는 한편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엔 무장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예멘 소식입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연합군 포로 823명 교환 거래 표명하였습니다. 3월 27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 포로 823명을 후티 반군 포로 1,400명과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티군이 교환하려는 823명의 포로는 예멘 정부군 군인들과 정부 정치범들 804명과 사우디 군인 16명, 수단군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멘 정부와 후티군의 감옥에 갇혀있는 포로들은 총 1만 5천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멘은 2014년 이란이 후원하는 후티 반군이 수도 사나와 북부 여러 주를 점령한 이후 사우디가 후원하는 정부군이 이를 탈환하려고 하면서 8년간의 내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우디가 주도
연합군은 하디 정부의 복원을 위해 2015년 3월 26일부터 예멘 내전에 개입해 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최고정치위원회 의장은 지금부터 3일 동안 사우디에 대한 국경 너머로부터의 미사일 발사와 드론 공습 등 모든 군사 작전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공습과 봉쇄를 중지하는 데 동의한다면 이번 정전 선언을 최종적 영구적 정전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소식입니다. 여객 열차에 무장 강도대 습격 다수 사상자 발생하였습니다. 3월 29일 수도 아부자에서 북쪽 카두나시로 가는 여객 열차에 강도대로 의심되는 무장 괴한들의 습격으로 최소 7명이 사망했고 다수의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나이지리아 철도공사 직원 2명과 보안인사 5명이 괴한들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강도대는 먼저 선로를 폭파하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보안 관리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민 나이지리아의 치안 불안이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카두나에서는 지난 26일 중무장한 괴한들이 카두나 공항을 공격해 경비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소말리아 소식입니다. 폭탄 테러 2건이 발생하여 30명 이상 사상하였습니다. 3월 23일 잇따라 발생한 2건의 폭탄 테러로 최소 30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알샤바브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을 겨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히란 지역 벨레드웨인의 시에서 발생해 여성 현지 의원 2명과 경호원이 사망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야당 의원 아미나 모하메드 압디도 있었는데 정부를 거리낌 없이 비판해온 그는 이번 주 하원 의원 투표를 앞두고 재선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격으로부터 몇 분 후 차량에 실린 폭탄이 벨레드웨인의 주요 병원 바깥에서 터졌는데 이곳은 부상자들이 실려와 치료를 받던 곳으로 두 번째 폭발로 인해 수십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폭탄 테러범을 활용해 첫 번째 공격을 하고 더 많은 살상을 하려고 병원 앞에 차량 폭탄을 준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벨레드웨인의 공격 몇 시간 전에는 모가디슈의 공항에 알샤바브 무장대원 2명이 침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소말리아군과 아프리카 연합평화유지군은 두 침입자를 사살했으나 이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는 최소한 1명의 AU 평화유지군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소식입니다. 불법 투개장에서 총격 테러 발생 20여 명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월 28일 중서부 미초아칸주 시나페쿠아로 지역에 불법으로 운영됐던 투개장에서 한밤에 총격이 발생해 20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땐 남성 16명, 여성 3명이 이미 숨져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5명 중 남성 1명이 이날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현장에서 100개가 넘는 탄피도 발견됐으나 체포된 용의자는 아직 없으며 총격의 동기나 경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미초아칸주는 거대 마약 카르텔을 비롯한 여러 범죄 조직들이 벌이는 치열한 영역 다툼 탓에 강력 범죄가 특히 잦은 지역입니다. 특히 전 세계 최대 아보카도 산지이기도 한데 범죄 조직이 아보카도 산업에까지 손을 뻗은 탓에 미국이 지난달 미초아칸 파견 검역관의 안전을 이유로 아보카도 수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상사태를 선포, 갱단 범죄가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3월 27일 엘살바도르가 갱단 관련 폭력 사태가 급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의회 의장은 우리 정부가 엘살바도르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범죄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함이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에서 갱단 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날에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살인 12건은 라리베르타드 중심부에서 발생했으며 수도 산살바도르와 서부 아우아차판에서도 각각 9건의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군대는 살인 사건으로 마라살라투르차 갱단 두모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갱단은 엘살바도르에 7만 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으며 살인, 마약, 밀매 등과 관련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3월 28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비공식 평화 협상에 나선 협상가 3명이 심각한 독극물 중독 의심 증세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피부가 벗겨지거나 눈이 보이지 않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협상을 방해하려는 러시아 강경파의 극단적인 경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조사에 뛰어들었지만 해당 증상이 생화학 무기나 전자기 방사선 공격 탓인지 아니면 섭취한 음식물에 따른 것인지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안팎에서는 러시아는 수십 년간 반체제 인사나 정적을 제거할 때 독극물을 사용해온 것으로 악명 높기에 이번에도 유사 독극물이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의 정적으로 꼽히는 알렉세이 나발리가 대표적이며 그는 러시아 모스크바행 여객기 안에서 갑자기 중독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고 몸에서 소련 시절 개발된 신경작용제 노비촉이 검출됐었습니다. 영국군에서 생화학 핵부대를 이끌었던 화학무기 전문가는 향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평화회담에 앞서 협상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말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영국 시민단체는 SAT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존 사별한 사람들의 단체 테러 희생자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3월 22일 파텔 내무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 대테러 전략 핵심 요소로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즉각적 재정, 심리적 지원, 보상 기금에 대한 신속한 접근, 법적 지원, 테러 생존자들을 위한 국가임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상 지역별 주간 테러 정보였습니다.